의사소통 스킬 관련 문제 출제 빈도는 높은 편이죠. 부합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문장 보면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바라이다. 그러면서 직접 봐라, 간접 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봐라는 많이 사용된다.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그 다음 문단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봐라는 유용하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선택지 보면 1번 봐라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 기본 단어이다. 여기 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간접 봐라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에 파악된다. 방금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어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고리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간접 봐라가 직접 봐라보다 하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자, 일상생활에서 간접 봐라 많이 사용되고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봐라 유용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더 잘 전달한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죠. 자, 직접 봐라와 간접 봐라 예시 비교입니다. A. 불이야 하고 소리쳤죠. 그러면 청자가 판단해야 되죠. B는 불이야 하고 외치면서 불이 났으니 빨리 피하라 이렇게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228번 18년도 지방직 기출이죠.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 가로 밑줄을 쳐야 합니다. 지문 보면 일상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1번 보세요. 돈을 빌리고자 할 때 돈 좀 가진 것 있니? 하고 물으면 간접 화법이죠.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애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다. 그러니까 창문 열자 그 얘기죠. 4번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는다. 그러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잘 따르겠죠. 답은 3번이죠. 자,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그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 이것은 간접이 아니라 직접 화법이죠. 229번 20년도 지역인재 기출이죠.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찾으라 그러죠. 가로 앞에 문장 보면 여러 비언어적 표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서 꼬리 보면 얼마나 진지하고 예절 바르게 말하는가 이 어떤 것들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영어 how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죠. 230번 21년도 지방직 기출이죠. 글쓴이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묻고 있습니다. 견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사부 구성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이것이 견해죠. 자, 지문에서 그러나 두 개 잡혔습니다. 이때는 마지막에 있는 그러나가 글쓴이 주장이죠.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죠. 단호한 대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맨 마지막 꼬리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달갑지 않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자, 선택지에서 단호한 대응 관련 진술은 2번 그리고 4번을 들 수 있습니다. 2번 피우지 마라 좀 참아라 그 얘기죠. 4번은 안 피우는 게 좋겠다. 연기 해롭다. 피우고 싶다면 차를 세워주겠다. 자, 지문에
단호한 대응은 상대방 존중하는, 배려하는 태도 보여준답니다. 그렇다면 2번과 4번 가운데 단호한 대응이면서 배려하는 태도까지 포함된 것은 4번이죠. 231번 21년도 지방직 기출이죠. 이 문제는 현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A와 B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럽니다. A. 지난번 PT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다. 그러니까 B가 어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 A.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안서 승낙했다는 답변이지 않니?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왜 오지 않을까? 그 얘기죠. B.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맞다 그렇다 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A. 기억한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답변할 때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다.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그러면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A와 B는 고객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아니죠. B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2번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A가 아니라 B죠. 4번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자, 이 내용은 마지막 A 대화에 있죠. 표정도 굉장히 좋고 박수도 쳤다. 이것은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런데 A는 이와 같은 담당자 반응에 대해서 거절이 아니라 수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틀렸죠. 답은 3번이죠. B는 고객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객 답변에 대해 판단하고 있죠. 232번 이 문제도 현실의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죠. 만약에 인턴 실습 경험이 있다면 이와 같은 불만 많이 표출했을 겁니다. 신입고리피를 뗀 지 오래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이와 같은 일에서 졸업 좀 시켜달라.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답은 3번이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뜻이죠. 233번 20년 지방직 기출이죠.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 찾으라는 겁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이 괜찮아. 오랜만에 채들이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 얘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34번 역시 답은 10입니다. M양 고객 응대 태도 가까운 곳은 무엇일까? 자, 지금 보면 고객 불만 차근차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나머지 선택지, 진술, 뜻을 여러분들이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와 같은 쿠셔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단순한 질문에도 불만을 얘기해주면 바로 처리해드리겠다 하고 적답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반응이죠. 이것도 역시 좋지 못한 태도죠. 4번 고객의 소리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끝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경청은 귀를 기울여서 듣다의 뜻이지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주의해야 되죠. 5번 몸짓과 눈짓, 고객의 말에 반응하지 않은 채 대한다. 그러면 고객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술도 유심히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235번 NCS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맞장구 관련 이론적인 스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맞장구 관련 유형은 치켜 올리듯이 가볍게 하는 맞장구가 있고, 동의하는 맞장구, 정리하는 맞장구, 채청하는 맞장구 이와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말로 하지 않고 눈으로 하는 맞장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죠. 자, 지문 대화를 보면 최 대리 뭐가 좋을까? 그랬더니 박 대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최 대리 가로입니다. 마지막에 박 대리가 네 맞아야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러면 최 대리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논하며 반응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236번 NCS 문제인데 답은 1번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37번은 맞장구 유형을 그대로 묻고 있죠. 그래서 맞장구 이와 같은 유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문제 답을 찾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239번 앞에서도 몇 번 봤던 문제죠. 기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1번이죠. 부족한 부분이 많다. 연결되죠. 2번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하자. 그러면 2번 B에 해당되죠. 쇼핑하면서 기다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연결되죠. D가 자 문제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해라. 3번 네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다. 그러면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리얼 상대방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 의견 말하자. 4회 B가 리얼 진술에 해당되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동의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내 의견은 책을 선물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사부우성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 233번 이것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대화법이죠. 받듯이 여하튼 의사표현 스킬 관리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눈여겨봐야 되겠죠. 238번 NCS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자, 상대방 처지 고려해서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하는 게 좋은데 목소리 작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말해달라 이렇게 고객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이 NCS 문제가 국어 문제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여하튼 내용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런 문제 보면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죠.